이게 그 외환에 오래 몸담으신 입장으로서 올해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달러의 약세론자인데 그쵸. 일단 우리나라가 그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어요. IMF가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저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은 뭐 계산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500억 달러 정도 남짓이거든. 니네 나라 석 달치 수입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은 가지고 있어라. IMF의 요구사항이야.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IMF 요구사항보다 훨씬 많죠. 왜 많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왜 많이 가지고 있지? IMF를 겪어서 사람들이 뭐 더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랭킹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 순서로 따지면은 몇 등쯤 될까? 5등. 그 정도 됩니다. 아 진짜로? 이제 신이 내렸네요. 6, 7등 정도 되는데 대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중국 1등, 그쵸. 중국 일본, 1등 일본. 뭐 대만, 뭐 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가지고 엄청 많은 거라고. 최근에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한국에 둔할 거 있나? 달러 빼가지고 미국 국채 사면은 1년에 1.6% 6%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있고 또는 해외 시장에 나가 있던 달러 자금들이 뭐 미국 금리 높네. 그래서 저 달러로 옮겨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상승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화율도 덩달아서 1,100원대가 아니고 1,120원, 뭐 1,13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쫙 보면 신기하게도 공화당 시절 제랄드 포드, 닉슨, 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 반면에 민주당 행정부, 클린턴 또는 포드, 카터, 오바마 시절에는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뭐죠? 저소득층이야 아니면 기업가들이야? 아무래도 자본주의적 네. 기업가들 아니야. 네. 그럼 기업가들이 장사가 잘 되려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달러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정책을 취했고 반면에 민주당의 백그라운드는 행정 지지 기반은 아무래도 다소간 중저소득층이다 보니 중저소득층의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 생활 수준이 높아지려면 수입 물가가 떨어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스트롱 달러를 주장했어. 지금의 대통령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시장이 오히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러에 베팅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은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닌 그런 정상적인 사태가 되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정책을 유지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달러 시장에 계속 퍼붓는 입장이고 당장 글쎄 그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큰 흐름으로 본다면 어차피 민주당 행정부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스트롱 달러 쪽으로 바뀌지 않겠냐 싶어요. 돈을 풀면 네. 금리는 어떻게 되나? 물가는 어떻게 되나? 물가 오르죠. 네. 그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는 등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달러가 외수세가 몰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때문에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악재로 해석하면 한없이 악재고 호재로 생각하면 한없이 호재인 거야.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냉각 캔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그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그거. 근데 그거 나온다 그러더니 왜 안 나오지? 그냥 병 상태에서 캔 뚜껑만 팍 열면 갑자기 급속 냉각이 돼가지고 한 4도, 5도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가정에서 별 필요가 없지만 산이나 들러 나갔을 때
그 무거운 쿨러 들고 다니면서 그죠. 캠핑하고 쿨러 들고 다니면 그 안에다가 이게 얼음 넣고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이게 1998년도에 미래와 사람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냉각 캔 기술을 개발했다. 라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발표하기로 그 로열티를 제조기술 로열티를 미국에 매달 1억 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했다. 하는 바람에 주가가 어떻게 해서 날라갔지. 그 당시 발표 직전에 5천 원이었는데 순식간에 4만 원 됐어요. 네, 순식간에. 5천원에서. 그런데 냉각캔 개발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냉각캔 구경을 못 하는 그러니까 거야. 왜 안 나오지? 네. 알고 보니까 냉각캔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뻥을 친 거야. 그래서 1999년 그 다음에 11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미래의 사람을 주가 조작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폭락하고 없던 거로 됐고요. 실제로 2005년도에 냉각캔을 개발해서 실제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시연회도 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기자들이 그 냉각캔 그 되기 전에 그다가 온도계 대가지고 온도 재보고 그다음에 딴 다음에 바로 재보고 해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네라고 실제로 시연회까지 했고 다 좋았어.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 못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왜? 2005년? 2005년이요? 15년 전이야? 근데 아직 왜 못 보고 있느냐 네. 하면은 이 만드는데 네. 냉각캔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비싼 거야. 냉각캔 하나 이거 보통 알루미늄 캔 만드는 이게 캔 하나에 대수 단가가 100원이 안 돼요. 그죠? 네네. 근데 냉각캔 만드는 500원이 넘어. 그래서 상용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또 황당한 이야기 하나 더. 세탁기인데 세제 없는 세탁기가 있어요. 나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봤는데. 예전에 1998년도인데 한국의 신동방이라는 회사예요. 신동방. 네? 신동방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경원생명과학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두 회사가 합작으로 소위 말해서 오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오존? 네, 산소? 오존, 네. 네, 오수리, 네.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세제 없는 세탁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또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주가가 막 난리를 쳤죠. 근데 잠깐 그러다가는 뭐 위화부가 됐어. 그러다가 다시 2001년도에 대우전자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시연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굳이 세제를 안 넣더라도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 라고 이제 세제를 안 넣으니까 많이 헹굴 필요도 없고, 그지? 또 세제가 필요 없으니까 강이나 하천에 그 오염도 안 되고, 여러모로 옷도 오래 가고. 요즘에 좋다. 괜찮네. 그러네. 친환경 테마. 진짜. 그래서 친환경 테마 끝내주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우리 지금 세제 없는 세탁기 봤어? 아니요. 못 봤잖아, 그죠? 못 봤잖아. 자,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세탁기 가격이 대당 한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세탁기가? 일반형 통도. 드럼 세탁기 말고 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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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공기방울 세탁기는 고급형이 130만 원. 보급형이 120만 원쯤 했어. 아이디어는 훌륭했으나 그걸 갖다가 상업화하기에는 제조 단가가 너무나 코스트가 비싸게 되는 바람에 상용화 실패한 거지. 시대를 잘못 났기도 하고요. 자, 여기 또 히든 스토리겠습니다. 뭐냐니까 이제 대우전자를 출입하는 기자가 대우전자 가보니까 우리 내일 모레 시연회 합니다. 아, 그래, 무슨 시연회? 우리 공기방울 세탁기 말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그 세제 없는 세탁기를 가지고 세연할 겁니다. 하니까 기자가 보니까 저거 나오면은 주가가 오를 것 같거든. 기자가 동생한테 그 비밀을 정보를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동생이 그걸 샀어. 주가가 왕창 올라가서 큰 돈을 벌었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어. 결국 기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동생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당사자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동생은 무죄, 기자는 유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오늘 교훈이 또 있네. 하려면 가족 얼마나 단위로. 벌었지? 그래서 얼마나 버는지는 아니지. 오래- 그게 중요한 게 오래된 아니라 이야기니까. 해먹으려면 가족 단위로 해먹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교훈인 거야.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황당 이야기 되게 많아요.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했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보물선 이야기는 알죠, 그죠? 보물선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